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 추천책과 고민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정신이 없게 나왔는데 되게 석봉이처럼 왔지 않아요? 석봉이. 이러고 우리 세상님들을 만났다니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전에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찍지 못하고 저녁에 찍고 있는데 확실히 어두우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지금의 세상은 좀 겨울이랑 밤에 어울리는 공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어울리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얘입니다. 심리책방 그 도장이 저기 고민 적는 데 있거든요. 거기랑 그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 우리가 되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사는 아이러니. 이 고민이라고 생각을 저도 회사 다닐 때 혹은 지금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있는 삶,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이 맞나,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뭐 이런 생각들 종종 같이 하곤 하죠. 음, 그러게요. 왜 우리를 강요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살까요? 그게 조금 대한민국, 모두가 그렇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중요시하는 문화잖아요. 집단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닐까. 제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자기 존재가 그냥 없대요. 자기 존재는 없다. 회사에서 내 존재를 느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참 공감이 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 고민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딱 보면서 떠올랐던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조금 재밌고 신선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책, 더 그 생각을 해보고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 인간이라는 책이에요. 사실은 북콘서트 할 때 대구에서 김동식 작가님을 뵙고 이 회색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때는 김민섭 작가님의 대리사회 쓰신 김민섭 작가님의 작가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여기서 대리사회랑 회색 인간 두 권을 전부 다 판매를 했었는데 대리사회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이상하게도 두 책이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왜 이슈가 됐었냐면 이 작가님의 이력이 조금 특이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985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바닥 타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구로 올라갔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서울로 상경 액세서리 공장에 취직해서 10여 년을 일했다. 2016년에 온라인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창작글을 올리기 시작해 350여 편의 글을 썼다. 2017년 12월 첫 책이 출간된 후 거의 모든 매체가 앞다투어 그를 소개했고 지금껏 없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출판계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카카오 페이지에 살인자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단편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식 작가님이 아니셨어요. 그러게 정식 작가가 이제 뭔가라는 경계선도 좀 많이 희미해졌지만 통념적으로 인정하는 그 정식 작가님이 아니시고 그 공부 게시판, 그러니까 게시판에 일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한번 올려보셨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됐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이렇게 회색 인간이라는 책까지 내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회색 인간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리즈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시리즈가 동시에 나왔어요. 회색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13월의 김나무, 양심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이 5권이 동시에 나오면서 또 굉장히 큰 이슈를 얻었던 책입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노동의 고독을 승화하여 써내려간 뜨거운 소설, 우리의 상식을 두드리는 묵직한 거짓말. 사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책을 대형 서점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표지를. 그래서 근데 뭔가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고 있다가 북콘서트에 이제 만나 뵙게 되는 작가님이니까 읽어야겠다 해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SF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여기 보면 단편 소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짧아요.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 장면들이 뭔가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숨어 있는 문제들, 인간의 본성들, 그리고 고민들,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자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한 편 한 편씩 읽고 잤거든요. 근데 눈을 감으면 되게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민인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사는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김동식의 책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는 그동안 없던 작가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왜 자꾸 그동안 없던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10년 동안 녹인 아연을 조심스레 부으면서 300개가 넘는 이야기들을 거기에 함께 녹여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뜨거운 글들이 이 책에 들어있다.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공장 바깥을 부유하고자 했던 그의 자아가 노동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감각이 아연과 함께 녹고 굳었다. 무엇보다도 단편 회색 인간을 추천한다. 우리에게 문학과 예술이 어째서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해 그 어느 명작들보다도 절실하게 전한다. 라고 대리사의 김민섭 저자님께서 추천 글을 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의 세상 두기 전에도 많은 분들께 회색 인간들을 좀 추천을 해드렸던 책입니다. 굉장히 표지도 좀 씁쓸한 표지죠. 발이 묶여져 있는 위에는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막 움직이고 있어. 누군가가 이렇게 발은 묶여져 있고. 아무튼 이런 재밌는 책입니다. 사실 읽어보면 사실 김동식 작가님이랑 북콘서트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신대요. 글을 어떻게 공부했냐. 왜냐하면 정식 작가도 아니고 글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글을 어떻게 뭐 배웠냐? 공부했냐? 뭐 그런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네이버를 많이 참조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게시판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먼저 게시판에 올리면 이제 그걸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 뭐 이건 이렇게 바꿔봐라 아니면 이걸 좀 더 이렇게 해봐라 라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번 해봤대요. 그렇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었고 더 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단편 소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개만 한 몇 개 정말 짧게 다 단편 소설로 되어 있거든요. 몇 개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다 소개는 해드리고 싶은데 또 읽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라고. 먼저 소개해드릴 글은요. 회색 인간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딱 시작하는 단편이고요. 회색 인간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F 영화 같다라는 말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들으시면. 회색 인간. 인간이란 존재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 문화란 하등 쓸모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대도시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하룻밤새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땅속 세상 저저 세계 인간들의 소행이었다. 땅속 세상 지저세계 인간들의 소행이었다. 갑작스러운 납치로 혼란에 빠진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은 말했다. 보다시피 우리들은 지저세계 인간들이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상 인류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한다.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누군가 외쳤다. 그럼 왜 우리를 납치한 겁니까? 지저세계가 꽉 차버렸다. 우리가 살아갈 땅을 너희 손으로 파줘야겠다. 뭐야, 왜 우리가 니놈들의 땅을 파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상으로 진출하지 않는 대가다. 그게 무슨... 기뻐하라.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지상 인류는 모두 멸망했을 것이다. 너희들의 노동력으로 인해 지상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너희들은 지상 인류의 영웅들이다. 무슨 개소리야?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했지만 간단히 묵살당했다. 지저 인간들의 잠깐 허공에 웅얼거리는 것만으로 10,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머리를 감싸 안고 주저앉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치 강철 압축기로 머리를 찍어 누르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다. 지금 너희들이 겪었듯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상의 인류를 간단히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인류를 위해 땅을 팔아. 도시 하나만큼의 땅을 파내면 너희들을 무사히 지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10,000명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땅을 파야 했다. 처음 사람들은 이것이 꿈이길 바랬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도피했다. 혹시 지상의 인간들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꿈을 꾸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버렸다. 그 대신 반기를 꿈꿨다. 분노의 힘을 모아 지저 인간들을 죽여버리고 탈출하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곧 자신들, 지상 인류의 무력함만을 맛보게 되었다. 반기를 꿈꾸고 달려든 사람들은 지저 인간의 손끝조차 건드려보지 못하고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갔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체념의 단계로 들어섰다. 강제 노동을 받아들였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받아들였다. 그렇다. 말 그대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삶이었다. 지저 인간들이 사람들에게 준 것이라곤 땅을 팔 곡괭이 뿐이었다. 숙소가 없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야 했다. 화장실이 없어 아무 곳에서나 볼일을 봐야 했다. 몸을 씻은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부족해 오줌을 받아 마셔야 했다. 생필품은 꿈같은 소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옷이 해지고 낡아 대다수 사람들이 발가벗고 다녔다. 그래도 아무도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곳에선 성욕조차 사치였다. 그 무엇보다 형편없었던 것은 먹을 것이었다. 지저 인간들이 제공한 음식은 진흙맛이 나는 말라 비틀어진 빵이었다. 사실 맛은 상관없었다. 그보다는 양이 문제였다. 음식량이 매번 턱없이 부족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배가 고프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지쳐 있었고 항상 배고파 있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엔 웃음이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사랑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서로를 향한 동정도 없었으며 대화를 나눌 기력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마치 회색이 된 듯했다. 그것이 흩날리는 돌가루 때문인지 암울한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무표정한 회색 얼굴로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고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었고 자살을 택한 사람도 있었다.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색인간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사실 가장 소개라기보다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고려장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상현실 가족 도입 12년차 아직까지도 디지털 고려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TV에 막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김나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렇게 아버님들이 부모님들을 그 스마트폰 뭐라고 해야 되지? 가상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 추억들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디지털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인류가 포화 상태가 도달했을 때 정부는 데이터상의 가상지구로 이주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가상지구 따위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되는 건데 사실 디지털 고려장 딱 읽으면서 와 대박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아이러니한 이 세상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책 회색인간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린 책은 지금의 세상에서 구입을 해주시면 책방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같이 파이팅 해볼까요? 그럼 지금의 세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